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시여? 젖은 바지 속에서 이런 것이. 한밤중 폭풍 우치는 바닷가에서 졸주정뱅이인 줄 알고 건진 사내의 모습에 헤라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사내였지만 그의 아랫에서 드러난 것은 마치 옥비녀보다도 더 고귀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폭풍이 치던 밤에 바닷가에서 의식을 잃은 한 사내를 구해준 어부의 딸 헤란과 그의 숨겨진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바닷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부의 딸 헤란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물을 찾으러 바닷가로 나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웬 귀공자님이 술에 취해 우리 바닷가로 떠밀려 오셨나? 어머나, 이렇게 반반하신 양반이 여보시오? 아니, 이런 날씨에 술은 또 얼마나 마신 거야. 일단 뒤집자. 헤라는 사내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여보시오, 나리, 정신을 차리시오. 헤란이 사내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파도가 덮쳐오자 헤란은 급히 사내를 끌어안고 바위 뒤로 피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분이 어찌 이런 곳에 있지? 도대체 어디서 오신 것이기에? 헤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로 데려가자니 쓸데없는 소문이 날 것이고 그대로 두자니 이 험한 밤의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헤라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폐가의 허름한 헛간으로 사내를 모시기로 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도대체 바닷물을 얼마나 마셨길래 일이 무거울까? 한참을 끙끙대며 사내를 폐가로 옮긴 헤라는 젖은 옷을 벗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다시 망설였는데 이대로 두면 병이 날 텐데 그래도 아직 사내를 모르는 아녀자가 어찌하나? 에라 모르겠다. 헤라는 눈을 질끈 감고 사내의 저고리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사내의 가슴께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전해져 왔지요. 어머나, 이건 또 어인일이람. 헤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사내의 근육이 꿈틀꿈틀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운 살결은 마치 배곡을 만지는 듯했고 드러난 가슴팍은 마치 조각을 한 듯 완벽했지요. 에구, 이 고운 얼굴 좀 봐. 우리 동네 총각들은 꿈도 못 꿀 잘생긴 얼굴이구먼. 그런데 잠시 후 헤라는 사내의 바지가 아직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이 날 것이 뻔했지만 그렇다고 낯선 사내의 바지를 벗긴다는 것은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이대로 두자니 사내가 병이 날 것이고 벗기자니 이 내가 안달이 날 것이고 23세 시집도 못 간 이 헤란이가 남정네의 알몸을 보게 되다니. 한참을 고민하던 헤라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사내의 바지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헤란이 손을 때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바지가 살짝 흘러내리며 드러난 모습에 헤란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속옷은 또 어찌 이리 고운 비단인가? 양반집 도련님이 분명하시구먼. 이걸 어쩐다. 어머나, 저건 못인데 저리 서 있는 것이야. 아이고 매, 이걸 어쩐다냐. 양반과 도련님의 것을 이렇게 보다니. 하지만 달빛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마치 하늘이 빚어낸 듯 완벽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 마음이 안 되지. 안 돼. 헤라는 급히 담요를 가져와 사내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지요. 이상하다. 일이 떨리는 것이 내가 먼저 병이 난 것인가.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도톰한 입술까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완벽했지요. 이리 잘생기신 양반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밤은 깊어가고 폭풍우는 점점 거세져만 갔습니다. 헤라는 사내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헤란이 잠시 눈을 붙이려는 그때였습니다. 모후마마, 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줄만 알았던 사내가 중얼거리며 헤란의 품에 얼굴을 파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헤란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이보시오.
정신을 좀 차려보시오. 하지만 사내는 오히려 혜란을 더욱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는데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에 차마 떨어질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대로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떨어지자니 이 양반이 어찌 될지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혜란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어인 이리옵니까?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품위가 묻어났지요. 아니, 정신을 차리셨소? 소첩이 바닷가에서 술에 취해 정신없이 누워 계신 나리를 업어왔다오. 그나저나 양반이 술은 또 얼마나 드신 거요? 아니, 양반이 맡기는 한 거요? 운세가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게다가 이리 비가 쏟아지는데 그대로 두면 병이 날까 싶어서 나리 옷도 이 혜란이가 다 벗겨드렸다오. 뭐 별거 있나. 우리 마을 어부들 옷 벗은 거야. 맨날 보는데. 그게 무슨... 아이고, 양반님께서 놀라셨소? 혜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혜란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리는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밥이 되셨을 거요. 혜란의 말에 사내는 자신의 처지를 살피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 옷을 낭자께서... 아이고, 뭘 그리 놀라시오? 이미 다 봤는데 크크. 나리께서 정신없이 누워 계실 때 이 혜란이가 다 벗겨드렸다니까요. 젖은 옷 그대로 두면 병이 날 테니 어쩔 수 없었지요. 운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양반님 몸매가 우리 동네 어부들보다 더 좋으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젖은 옷 벗기느라 본 건데 말이에요. 둘 다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만 않았지요. 소생의 이름은 운세라 하옵니다. 아가씨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전 혜란이라 하옵니다. 은혜라 하시면 과분하긴 한데 첫날 밤도 못 치른 처녀가 양반님 알몸을 봐버렸으니 이제 나리께서 책임지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마을에 소문이라도 내볼까? 운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본 혜란은 과감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리, 그냥 여기 계시죠? 아니면 그냥 바닷가로 돌려보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누워 계셨던 양반이. 허나 그러면 아가씨께... 아이고, 걱정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전 매일 이 폐가에 와서 혼자 시간 보내는데 이참에 나리 수발도 들고. 혜란은 눈을 흘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밤마다 찾아와 보살펴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래도... 양반님은 걱정이 많으시네. 밥도 제가 날마다 가져다 드리고 아까처럼 옷도 입혀드리고 할 텐데 어떠세요? 혜란의 말에 운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은혜를 또 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는데 혜란의 가슴은 이상한 설렘으로 가득했고 운세 역시 자신도 모르게 혜란의 모습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혜란은 운세를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나리, 우리 마을에 계시려면 어부 일은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혜란이 그물을 휘휘 돌리더니 멀리 던졌습니다. 하지만 운세의 모습이... 아이고, 나리, 그물은 그렇게 양반집 부채처럼 살살 흔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세게, 더 세게요. 아, 이렇게 말인가요? 운세가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지만 그만 그물이 엉켜 자기 발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해안가에 있던 처녀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얘 좀 봐. 그물이 도련님을 먼저 안았네. 그러게 말이야. 저리 곱상한 양반이 어디서 굴러온 거야. 그때였습니다. 이크, 조심하세요. 그물에 발이 걸린 운세가 균형을 잃고 바다 쪽으로 휘청거리자 혜란이 급히 그의 손을 잡았지만 오히려 함께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지요. 욱, 차가운 물속에서 혜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운세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괜찮으십니까? 물 밖으로 나온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혜란의 저고리와 치마가 몸에 달라붙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어머나. 혜란이 급히 팔로 가슴을 가리려 했지만 그때 운세의 시선이 바다 멀리를 향했습니다. 혜란 아가씨, 저기... 운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그물이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물인데. 그 순간 운세의 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고 순식간에 그물에 다다랐지요. 어머나, 저렇게 헤엄을 잘 치시다니. 해란과 마을 처녀들은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양반가의 자제라면 절대 못할 솜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운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란이 폐가에 찾아올 때면 그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오늘은 어찌 이리 늦으셨나이까? 아이고, 나리도 참. 마을 처녀들이 자꾸 나리 얘기를 물어보는 통에 이제야 왔지. 뭐예요? 어떤 처녀는 나리 걸음걸이가 임금님보다 고우시다나 뭐라나. 해란의 말에 운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그저 이렇게 아가씨께서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하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이 해란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운세 역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두 사람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피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 마치 봄날의 나비처럼 설렘 가득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희도 봤니? 그 양반 어깨가 이만하더라. 우리 마을 총각들은 비교도 안 되지. 그런데 일부 마을 처녀들은 해란을 볼 때마다 시기 어린 눈초리를 보냈답니다. 쳇! 저 혜란이 때문에 운세 도련님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겠네. 그리고 마을 총각들도 운세를 시기하기 시작했지요.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마을 처녀들 정신을 다 빼놓았잖아. 그러던 어느 밤 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헤라는 평소처럼 운세에게 저녁거리를 가져다 주러 폐가로 향했지요. 해란 낭자, 운세의 목소리에 흠칫 놀란 헤란이 뒤를 돌아보니 운세가 땀에 젖은 저고리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나리께서는 이 밤에 무슨 운동을 하고 계셨나요? 그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운세의 말끝에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헤라는 그런 운세가 안쓰러워 무심결에 손을 내밀어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지요. 어머나,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깨달은 헤란이 황급히 손을 거두려 했지만 운세가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해란 낭자, 이리 친절하시니 제 마음이 자꾸 흔들려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쯤 그때였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폐가에 누가 계시오? 헤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순찰을 도는 중이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헤란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운세가 순식간에 헤란을 품에 안고 폐가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헤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쉬, 운세의 손가락이 헤란의 입술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에 헤란은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상하다. 분명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는데. 헤란의 아버지가 폐가 주변을 살피는 동안 운세는 마치 그림자처럼 헤란을 아는 채 소리 없이 움직였답니다. 그의 발놀림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요. 내 잘못 들었나 보구나. 잠시 후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리, 방금 그 몸놀림은 보통 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헤란의 물음에 운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수려한 옆얼굴을 비추었지요. 해란 아가씨,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엔 헤란의 어머니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도 흐리구나. 무심한 듯 던진 말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특유의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빨랫줄 사이로 걸어가며 작은 향낭을 슬쩍 처마 밑에 걸어두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마을도 샅샅이 뒤져라. 세자마마를 찾는 일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관군들의 호령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군사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지요. 그리고 곧 관군들의 발소리가 폐가 근처로 다가오고 있을 때 운세는 헤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해란 낭자,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소이다. 달빛에 비친 운세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갑작스런 운세의 말에 헤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도련님, 곧 다시 찾아뵙겠소. 그때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리다. 운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폐가 구석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달빛에 은은히 비치는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옥패 같았지요. 이것이 훗날 모든 것을 밝혀줄 증표가 될 것이오. 그리고는 마치 구름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헤라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운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깊은 숲속에서 검은 복면의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서 쫓아가자! 복면의 무리들이 운세가 떠난 방향을 향해 달려가려 할 때 헤란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잠깐!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우리 마을에 표류해온 방해하는 계집은 그대로 처치해라! 헤라는 순간 몸을 날려 운세가 떠난 방향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당신들의 칼이 그분에게 닿으려면 이 헤라니부터 넘어서야 할 것이오. 건방진 계집은 죽어라! 복면인이 칼을 휘둘렀지만 그 순간 허공에서 한 줄기 바람이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 운세의 검이 번뜩였고 복면인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운세? 헤란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데 운세가 헤란 앞에 서서 검을 들며 말했지요. 감히 여인에게 칼을 겨누다니 모두 죽고 싶은 거냐? 운세의 칼이 춤을 추자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밤안개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어째서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오. 부디 몸 조심하시오. 도련님, 운세는 잠시 헤란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차가운 달빛 아래 운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헤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운세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렇게 마을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소리에 헤란이 숨어서 지켜보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관군들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관군 나리들. 이런 산골 마을까지. 무슨 일로 오셨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대궐 생활의 품위가 은근히 묻어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태자자께서 갑자기 궁을 나가셨다 하여 전국을 수색하고 있다. 수상한 자가 있다면 즉시 알도록 해라. 아이고, 그러시다면 어서 들어오시오.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지요. 찬바람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관군들을 안채 쪽으로 안내하며 은근슬쩍 폐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한 시대의 비밀을 간직해온 깊이가 서려 있었지요. 헤라는 그런 어머니를 몰래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소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오늘은 어머니 손끝 하나, 말투 하나에도 평범한 어부의 아내라고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시간은 흘러 운세가 떠난 후 이틀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헤라는 운세가 떠난 폐가에서 한숨을 쉬며 홀로 앉아 있었지요. 도련님, 어쩌면 그리 쉽게 가신 거예요. 그러다 문득 운세가 남기고 간 옥패를 꺼내 들었지요. 도련님, 헤란의 손끝이 옥패의 용빈을 문양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였는데 달빛에 비친 옥패는 마치 운세의 눈빛처럼 깊고 맑았지요. 손끝으로 문양을 더듬을 때마다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모든 것을 밝혀줄 증표가 될 것이오. 그런데 문양 하나하나를 살피던 헤란의 눈에 세자라는 두 글자가 들어오자 그동안 품어왔던 운세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이 작은 옥패 하나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폐가 밖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라나, 큰일 났어. 복수리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는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헤라는 급히 옥패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왜 그리 놀란 것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지금 장터에 관군들이 들이닥쳤어. 그것도 병조의 붉은 군복을 입은 이들이. 그런데 그들이 찾는 분이 복수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마마를 찾고 있다더구나. 헤란의 손이 저도 모르게 품 안의 옥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잠시 후 헤란이 복수리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장터를 가득 메운 관군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헤란을 스치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헤란의 손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깊고 의미심장했지요. 헤라나,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어서 가자꾸나. 어머니, 이게 무슨... 뒷산으로 가면 기다리는 이가 있단다.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도. 어머니는 혜란을 데리고 뒷산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었는데 산길을 오르는 동안 혜란의 머릿속은 온통 운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때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리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어부의 아내라고만 여겼던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혜란은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이 그 안에 고요히 잠겨 있는 듯 했지요. 도착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는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자락 사이로 붉은 관복이 은은히 비치는 것이 보통 분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이분은 병판대감이시다. 달빛이 흐릿한 산자락에서 병판대감의 손에 들린 비단 보자기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용빈을 무늬가 새겨진 옥패. 운세가 자신에게 준 것과 똑같은 옥패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의 시간이 무겁게 실려 있었지요. 내 진짜 이름은 서영이이니라. 대궐의 상궁으로 있을 적 선왕의 둘째 왕자마마를 모시던 중 그만 그분을 사모하게 되었지. 감히 분수를 넘은 마음이었으나 그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단다. 밤바람이 스치자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그분 또한 이 미천한 상궁을 눈여겨보셨고 하지만 영모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때 내가 뱃속에 있었지. 내 친아버지이신 둘째 왕자마마는 바로 지금의 세자마마 운세 도련님의 백부이시었단다.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가슴 깊이 울리는 순간이었지요. 병판대감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선대왕께서는 승하하시기 전 운세마마를 은밀히 부르시어 모든 걸 말씀하셨다. 둘째 왕자의 결백함과 그의 핏줄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 보호하라 하셨지. 혜란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운세가 자신을 특별히 바라보았던 깊은 눈빛, 그가 이 깊은 어촌까지 오게 된 까닭이 모두 말이지요. 그때 마을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세자마마를 찾았다. 세자마마께서 오신다. 혜란은 마음속 깊이 울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기쁨도 아닌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그런 감정이었지요. 다른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길 반복하며 그날 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관군의 말발굽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올라오는데 멀리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며 궁중에서만 연주되는 왕자의 행차곡이 들려왔지요. 운세는 그 소리를 신호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용빈을 무늬가 수놓아진 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세자의 위엄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하지만 혜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날 폐가에서 처음 나눴던 따스함 그대로였습니다. 세자마마, 이리 오랫동안 찾아 헤맸사옵니다. 관군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창끝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그리고 운세의 시선이 잠시 혜란이 숨어있는 곳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요. 충직한 신하들의 마음 잘 알겠노라. 허나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도다. 운세는 병판대감에게서 선왕이 남긴 옥패를 받아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선왕께서 내게 주신 옥패이니라. 18이 되던 해 할아버님께서는 나를 은밀히 부르시어 이 옥패와 함께 한 가지 진실을 전하셨지. 운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세자의 위엄과 함께 한 사람의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요. 잠시 후 병판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신이 모든 것을 아뢰겠나이다. 세자마마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다 선왕의 유지를 받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20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둘째 왕자마마의 결백을 밝히고 대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핏줄을 보존하라는 명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숨겨진 옥린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사옵니다. 헤라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는 20해 동안 감춰져 왔던 자신의 운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산자락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여기 보시오. 운세가 들고 있던 옥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대왕께서 남기신 옥패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운세는 헤란에게 주었던 옥패를 받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둘째 왕자 바로 소인의 백부께서 남기신 옥패라 하였소. 이 두 옥패의 문양이 어떠한지 살펴보시오. 병판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두 옥패의 용비늘이 서로 마주보며 하나를 이루고 있사옵니다. 이는 곧 선대왕께서 미리 준비하신 증표이옵니다. 관군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옥패가 만나자 마치 하나의 큰 용이 승천하는 듯한 문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문서를 보시오. 병판대감은 누렇게 바랜 서찰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는 선대왕께서 친히 쓰신 밀서이니라. 둘째 왕자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 핏줄을 보존하라 하셨으며 세자와 둘째 왕자의 피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신다 하셨다. 그때 헤란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시골 안악의 소박함이 아닌 한때 대궐을 누비던 당당함이 서려 있었지요. 20해 전, 이 몸은 둘째 왕자마마의 사랑을 받는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태어난 이 아이, 헤란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선물이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왕자마마.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핏줄만은 반드시 지켜내라 하시는 것이었사옵니다. 운세가 천천히 헤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자의 위엄과 한 사내의 애틋한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달빛이 가장 환한 그 순간 운세는 헤란 앞에 서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세자마마 어찌 그리 하시는 것이옵니까? 세자의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모든 이들이 숨을 들이켰지요. 이제야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소이다. 운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헤란 당신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알았소이다.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숨겨진 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헤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해 동안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하나 그저 세자의 명분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소이다. 이 마음이 먼저 당신을 알아보았다오. 이제 선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아래노니 헤란 아가씨는 고은씨 가문의 핏줄이요 선왕의 둘째 왕자마마의 혈육이시니 이제 그 신분을 되찾으시오.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몰라보고 세자마마와 옥녀님을 홀대했으니 이런 귀한 분들을 모시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하지만 헤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헤란이로 살고 싶사옵니다. 다만 헤란의 시선이 운세와 마주쳤지요. 다만 이제는 당신의 헤란이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의 운명으로 완성되자 어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이 마침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과 그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렇게 헤란과 운세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이 사랑은 마치 백척간두진일보와도 같았으니 백척 높은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선택이었음에도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지요. 또한 열린 지석이라 하였으니 솔개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그들의 사랑도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끝내 하늘에 닿았다 하겠습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보이는 벽 앞에서도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그 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정한 인연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